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힘은 말에서 나옵니다. 특히 연설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보통 대통령은 연설로서 기억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첫째 번, 두 번째 취임 연설은 문학적으로도 명문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연설, 그것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위대한 예언적 연설이었습니다. 연설로 세계를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배우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 70대의 대통령이 된 사람. 8년 동안 대소 압박 정책을 펴서 드디어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소련이 총 한 방 안 쏘고 해체되도록 한 사람,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연설 중에서 소련 공산 제국의 붕괴를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두 개의 연설이 있습니다. 첫째 번 연설은 1983년 3월 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있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협회의 전국대회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흔히 악의 제국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The Evil Empire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설이 소련 및 동구권 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작성한 사람은 안토니 돌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연설을 검토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The Evil Empire, 악의 제국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라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다시 써넣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는 이 연설에서 레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성이라는 것은 계급의 이익에 종속되는 것이며 구사회체제를 말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는 또 공산주의자들은 현 세계에서 악의 중심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은 악의 제국이 가진 공격적 본능을 애써 무시하고서 미소 양국을 똑같이 비판해야 자신이 우쭐해지는 위선에서 벗어나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직시하자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악마성을 무시해버리고 남북한이 똑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양비론에 서서 비판을 하면은 자신이 무슨 양심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위선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반드시 가려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하여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름으로써 도덕적으로 또 선전전에서 일단 우위에 섰습니다. 그 뒤 기자들은 소련 지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면 소련 지도자들은 물론 부인을 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의 대숙청은 그 악 아닙니까? 1930년대의 재판극은 악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굶겨 죽였는데 이거 악 아닙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은 소련 지도자들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 그러면 소련 실력자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스탈린의 대숙청은 과거가 맞다. 악이 맞다. 그러나 지금 소련은 인권을 존중한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소련은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악의 제국이라는 이 용어 하나가 만들어낸 함정에 소련이 점점 깊게 빠져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후에 미국과 러시아 군축회담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러시아 장군이 사석에서 술을 마시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꽉 내리치면서 미국 측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압니까? 미국 대표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련 장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망할 놈의 악의 제국 연설 때문에 망했습니다. 소련은 정말 악의 제국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5년 동안 레이건 대통령은 대소강경 정책을 펴니다. 그때 소련 지도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지도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건의 대소 압박 정책이 만들어낸 작품이 고르바초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소련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레이건과의 군비 경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소련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는데 거기서 이 무슬림 게릴라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던 소련군도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인간적으로 아주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이 레이건은 소련을 붕괴로 몰아가면서도 소련 지도자들을 만날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그렇게 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간 레이건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레이건이 지도하는 미국의 대소 압박 정책은 무섭다. 이 혼란이 온 거죠. 사람과 국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또 연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한 거죠. 레이건은 닉슨이 시작한 데탕트, 소위 미소가 공존한다. 평화 공존한다. 형상유지입니다, 이게. 형상유지를 통한 평화공존 정책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악의 제국을 연명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련은 없애야 할, 공산주의는 없애야 할 악의 세력이다. 따라서 소련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고르바초프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소련의 악의 제국, 공산주의 시스템이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협력과 교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레이건을 비로드로 감싼 쇠주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아주 말랑말랑한 비단 같은 비로드로 감싼 쇠주먹이 바로 레이건이었다. 웃으면서 소련을 죽여간 사람이 레이건이다. 여기에 레이건의 위대성이 있는 거죠. 레이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평해집니다. 그가 특히 자주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이죠.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소련을 미워하라. 그러나 소련의 지도자들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레이건 대통령의 또 다른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1987년 연설입니다. 1987년 6월 12일 레이건 대통령은 그때도 아직 분단되어 있었던 베를린, 서베를린에 가서 그 철조망이 쳐져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동독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베를린 장벽 연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날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면 누구나 독일인이 됩니다. 모두가 베를린 시민이 됩니다. 이렇게 화두를 시작을 하더니 고르바초프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자유와 평화를 극적으로 정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화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선생,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 선생,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벽은 이 연설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즉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졌습니다. 그 전해에 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벽을 넘어서였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Breaking Down the Wall이라고 했습니다. Hand in Hand라는 노래에 그 귀절이 들어가죠. 서울올림픽에는 이념을 넘어서 동서가 다 참여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올림픽이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 공산주의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온전한 올림픽에 자국팀이 참여하니까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친 서울이 너무나 생기에 넘치고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 사람, 동구 공산권 주민들은 북한 정권 선전만 믿고 거짓대가 우글우글하는 가난한 나라로 알았는데 우리보다 잘 산다. 우리가 영국, 프랑스보다 못 사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저 분단된 나라, 전쟁을 거친 나라, 독재자가 다스린다는 저 한국보다 어떻게 우리가 못 살 수가 있느냐. 그 답은 뭐냐? 우리가 공산주의를 선택한 때문이다.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전쟁을 겪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때문이다. 이런 자기 반성과 자기 회의의 계기가 되었다고. 공산권이 무너진 데는 한국인의 역할도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한국이 잘한 일은 다 듣고 사소한 실수만 부각시켜서 잘한 것, 뭐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 중화공업 건설, 6.25 때 맞서 싸운 것, 이런 것을 다 지우려고 하는 이런 나쁜 교과서가 있고, 그 나쁜 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를 마치 친일 부역이나 한 것처럼 몰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폐로 삼아가지고 지금 조사한다, 수사한다, 야단입니다, 지금. 레이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인격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암살자로부터 암살 시도를 당해가지고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한 몇 센치만 탄도가 달랐더라면 심장 맞고 아마 즉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보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공화당 당원이시겠죠? 수술 이후에 잠을 자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깨어나니까 옆에 당직하던 여간호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건이 잠에서 깨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여간호사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낸시도 우리의 사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즉답을 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은 위대한 배우여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위대한 배우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사를 근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사는, 명대사는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도 역사를 바꾸는 그 연설 덕분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고 평을 듣는 그런 연설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